대품 반야경에서의 공의 실체 18가지. 이번에는 그토록 설명하기 어렵고 이해하기에는 더더욱 어려운 공이라는 한 단어를 반야의 경전 중에서도 핵심에 해당하는 대품 반야경에서는 어떻게 풀이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공에 대해서 이제는 확실히 해두고 그 다음 공을 체득한 경지인 반야를 설명하고 이어서 깨달음의 단계와 그 경지를 거론하려는 것이 제 의도입니다. 대품 반야경 중 문승품 제18에서 다음과 같이 18가지 공을 말하고 있습니다. 1. 6가지 감각기관의 공, 내공. 안이란 것은 눈, 귀, 코, 혀, 몸, 의식을 말한다. 눈을 눈이라고 하면 공이니 항상 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까닭이다. 왜냐하면 본래의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귀를 귀라고 하면 공이고 코를 코라고 하면 공이며 혀를 혀라고 하면 공이고 몸을 몸이라고 하면 공이며 의식을 의식이라고 하면 공이니 항상 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까닭이다. 왜냐하면 본래의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반야신경에서 6가지 감각기관인 육근이 공하다고 한 것과 같은 설명입니다. 2. 6가지 감각기관에 대한 6가지 대상의 공, 외공. 밖이란 것은 모양, 소리, 냄새, 맛, 느낌, 의식의 대상을 말한다. 모양을 모양이라고 하면 공이니 항상 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까닭이다. 왜냐하면 본래의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소리를 소리라고 하면 공이고 냄새를 냄새라고 하면 공이며 맛을 맛이라고 하면 공이고 느낌을 느낌이라 함도 공이며 의식의 대상을 의식의 대상이라고 함도 공이니 항상 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까닭이다. 왜냐하면 본래의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반야신경에서 육군을 일으키는 대상인 육경이 공하다는 것과 같은 설명입니다. 3. 6가지 감각기관과 6가지 대상이 모두 공, 내, 외, 공. 안과 밖이란 것은 안이 6가지 감각기관과 밖의 6가지 감각기관을 말한다. 안이란 것을 안이라 하면 공이니 항상 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까닭이다. 왜냐하면 본래의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밖이란 것을 밖이라 하면 공이니 항상 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까닭이다. 왜냐하면 본래의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앞의 육군과 육경이 다 공하다는 설명입니다. 4. 공 그 자체가 공, 공공. 모든 것은 공이며 이 공도 또한 공이니 항상 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까닭이다. 왜냐하면 본래의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공의 성품 자체도 공하다는 말입니다. 즉 공이란 언어나 관념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으로 쓰인 것입니다. 5. 시방세계가 공, 대공. 동방을 동방이라고 하는 모양은 공이니 항상 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까닭이다. 왜냐하면 본래의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남서북방과 내간방과 상하를 남서북방과 내간방과 상하라고 하면 공이니 항상 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까닭이다. 왜냐하면 본래의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공간적 방향성의 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은 평양에서는 남쪽이지만 수원에서는 북쪽이 되니 서울은 북쪽, 남쪽이 아닌 공한 쪽이라는 것입니다. 6. 실상의 진리인 공, 제1의 공.
실상의 진리란 제1의란 열반을 말한다. 열반을 열반이라고 함은 공이니 항상 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까닭이다. 왜냐하면 본래의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반야심경에서 불생불멸이라고 표현한 진리의 공성을 말한 것입니다. 7. 함이 있는 공, 유위공. 함이 있는 것이란 애욕의 세계, 속계, 물질의 세계, 색계, 정신만의 세계, 무색계를 말한다. 애욕의 세계를 애욕의 세계라고 하면 공이고 물질의 세계를 물질의 세계라고 하면 공이며 정신만의 세계를 정신만의 세계라고 하면 공이니 항상 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까닭이다. 왜냐하면 본래의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함이 있다라는 의미를 유의 세계라 보고 그 유의의 인으로 펼쳐지는 세계, 즉 욕계, 색계, 무색계가 다 공함을 말한 것이다. 8. 함이 없는 공, 무위공. 함이 없는 것이란 남이 없는 모양, 무생상, 머무름이 없는 모양, 무주상, 없어짐이 없는 모양, 무멸상을 말한다. 함이 없는 것을 함이 없는 것이라고 함은 공이니 항상 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까닭이다. 왜냐하면 본래의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함이 없다라는 무의는 함이 있다는 유의를 제외한 세계를 말합니다. 무의공이란 유의공이 포함하지 않는 세계도 공하다는 것인데 반야경의 논서인 대지도론 권 31에는 만약 유의를 제하면 무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유의가 곧 무의의 실상이다. 유의가 공한 것처럼 무의 역시 공하다. 그 이유는 유의가 즉 무의이기 때문이라고 설파하고 있습니다. 9. 하나도 남김이 없는 공, 필경공. 하나도 남김이 없음이란 모든 것은 마침내 붙잡을 수 없음을 말하니 항상 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까닭이다. 왜냐하면 본래의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이 필경공은 일체의 존재와 진리가 공하다는 것을 강조하여 선언하는 의미의 공을 말하는 것입니다. 10. 시작함이 없이 나고 죽는 모든 것은 공, 무시공. 법은 그 시작된 곳을 잡을 수 없으니 항상 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까닭이다. 왜냐하면 본래의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흔히 법의 설명에 시작도 끝도 없다는 무시무종의 공을 말한 것입니다. 11. 모든 것을 분리하는 공, 산공. 분리함이란 모든 것이 흩어짐이 없음을 말하니 항상 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까닭이다. 왜냐하면 본래의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분리하고 흩어진다는 의미는 물질과 의식의 성주 괴멸, 즉 생겨나서 머물다 소멸하여 사라짐이 있다는 것을 말하며 이 성질이 곧 물질과 의식의 공함을 뜻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12. 모든 것의 본성인 공, 성공. 일체 모든 것의 본성인 혹은 함이 있는 것들의 성품 혹은 함이 없는 것들의 성품은 성문이나 벽지불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이 만드는 것도 아니며 더구나 다른 사람들이 만든 것도 아니다. 이 본성을 본성이라 함은 공이니 항상 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까닭이다. 왜냐하면 본래의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지도론 권 31의 설명이 제격이라 대신합니다. 비유하면 물의 성품은 차가운 것이지만 불로 덮이면 열이 나고 다시 오래 두면 차가워지는 것처럼 일체의 본성도 이와 같아 모든 것은 온갖 인연이 모여서 존재하게 되는데
이는 물이 불을 만나 열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온갖 인연이 적거나 없으면 일체가 존재하지 못하는 것은 불이 꺼지면 끓던 물이 식는 것과 같습니다. 13. 물질이 고유한 모습의 공, 자상공. 물질이 고유한 모습이란 물질적 존재의 결국은 멸하는 성품, 감각을 느끼는 성품, 겉으로 나타나는 것에 집착하는 성품, 의지하는 작용의 성품, 그 인식에 인식하는 성품 등을 말한다. 이와 같은 함이 있고 함이 없는 것들은 각각 고유의 성품이 공하니 항상 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까닭이다. 왜냐하면 본래의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물질이 고유한 모습이 공하다는 말은 모든 물질은 인연, 화합에 의해 잠시 그러한 모습으로 나에게 비치고 느껴지고 인식되어지는 모습을 말하는데 이것이 공하다는 것이 자상공의 뜻입니다. 14. 모든 존재가 공, 제법공. 모든 존재란 물질적 존재, 감각, 표상, 의지, 인식, 눈, 귀, 코, 혀, 신체, 마음, 형상, 소리, 냄새, 맛, 느낌, 의식의 대상, 눈의 영역, 형태의 영역, 눈으로 인식하는 것, 내지 마음의 영역, 의식의 대상이라는 것, 의식으로 대상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이 모든 존재를 모든 존재라 함은 공이니 항상 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까닭이다. 왜냐하면 본래의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앞의 자상공이 물질의 바깥 모습이 공하다는 것을 말한 것이라면 제법공은 그것을 파악하고 받아들이는 주체도 공하다는 의미입니다. 15. 모든 것을 얻을 수 없는 공, 불가득공. 모든 것을 구함에 얻을 수가 없다. 이 얻을 수 없음이 공이니 항상 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까닭이다. 왜냐하면 본래의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금강경 제25분의 9절입니다. 불가득공, 과도 비교해 보시지요. 수벌이야 어떠하냐. 너희들은 열애가 생각하되 내가 마땅히 중생을 제도한다. 고 말하지 말라. 무슨 까닭이냐. 사실은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없기 때문이니 만약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있다면 열애는 곧 아인 중생 수자상이 있기 때문이니라. 수벌이야 열애가 나가 있음을 말함은 곧 나가 있음이 아니건만 범부들이 나가 있다고 하니 수벌이야 범부라 함은 열애가 말한 범부가 아니라 그 이름이 범부이니라.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자비로운 중생을 제도함도 실은 그 깨달음의 구함도 중생의 제도도 없다는 말씀인데 즉 깨달음의 구함의 주와 객도 제도하는 주와 객도 모두 없음을 강조하신 대목입니다. 이 말씀은 부처가 곧 중생이라는 주객일여의 공성을 설하신 것입니다. 16. 사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공, 무법공. 사물이 없다는 이것은 또한 공이니 항상 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까닭이다. 왜냐하면 본래의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없다는 의미 무가 곧 공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17. 사물이 존재한다는 견해가 공, 유법공. 사물이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이 화합한 가운데 본래 성품의 모양이 있음을 말한다. 이 사물이 존재한다는 것은 공이니 항상 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까닭이다. 왜냐하면 본래의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있다는 의미 유도 역시 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18. 사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와 존재한다는 견해가 같이 공, 무법, 유법, 공. 모든 것 가운데는 어떤 것도 없다는 것과 모든 것이 화합한 가운데는 본래 성품의 모양이 있다는 것의 이 사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와 존재한다는 견해는 공이니 항상 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까닭이다. 왜냐하면 본래의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앞의 두 가지 경우인 사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법공도 또한 사물이 존재한다는 유법공도 모두 함께 공하다는 뜻입니다. 이 18가지 공이 260자에 불과한 반야심경의 모체라 할 수 있는 대품반야경의 한 품에서 밝혀놓은 너무 깊고 어려운 표현 때문에 공갈, 같이 느껴지는 공에 대한 공갈입니다. 이쯤에서 저희 무아를 한정적인 범위를 제외하고는 공화로 대체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자는 줄기찬 주장에 동조하시는 분이 늘어나길 노골적인 심정으로 기대해 봅니다.